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원 시 대출과 금융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개원을 할 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은행 대출을 먼저 떠올리겠죠. 그래서 은행 대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용대출, 닥터론이라고 하는 신용대출,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닥터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닥터론을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업자 대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원하시기 전에 대출 받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달라 하는 경우가 이제 부쩍 늘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시티은행에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시티은행이 철수하고 나서 지금 뭐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요 정도가 아마 그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이런 대출들의 특징은 우선 닥터론 같은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 단독 개원이라 그러면 커다란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공동 개원일 경우에는 개인 신용대출을 우리 개원 자금에 썼다 그러면 출자금으로 봐서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아주 오래된 과거 예규가 있긴 한데, 실무에서는 뭐 그거 관계없이 전부 다 경비 처리를 해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개원이든 공동 개원이든 크게 문제 없이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자 비용은 개원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전액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거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대출금으로 사용했던 인테리어, 의료 장비, 각종 비품들이 감가상각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전부 이제 경비 처리가 돼요. 그럼 장부가액이 경비 처리가 됐으니까 줄어들겠죠. 처음에는 이게 10억이 들었는데 감가상각 2억 하게 되면 장부가액은 8억으로 줄어들고, 다음에 또 2억 하면 6억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대출받아서 10억의 자산을 매입을 했는데,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유형자산 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대출 금액은 안 갖고 그대로 있으면 전액 경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원장님 개원하고 나서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원장님이 여쭤보세요. 지금 우리 이자 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가 다 되고 있냐? 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까지는 경비 처리가 되고 얼마는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까지 그러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이런 상의도 저희하고 이제 가끔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뭐 작게는 한 1억 정도, 맥시멈 한 10억까지도 대출이 나와요. 10억 정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필요하죠. 내 통장에 10억이 있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최대 10억까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온 그 사건 때문에 요즘은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까지 전부 보증서를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으신 금액이 1, 2억,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신용보증기금의 그 서류 절차에 따라서 한 3, 4억까지도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10억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융 리스가 있는데, 우리 리스도 여신거래입니다. 뭐냐면 내가 의료 장비 1억짜리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1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리스 회사에서 대신 제조사한테 1억을 지불하고 나한테서 할부로 그거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제조사한테 내야 될 돈을 리스 회사가 대신 내준 거예요.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나는 리스라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도 우리의 어떤 여신거래로 본다, 대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리스 그 계획표를 받게 되면 실제로 상환 계획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나가겠다가 우리 꼭 대출 받을 때처럼 은행에서 똑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보다는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자율이 뭐 5%, 6%대예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은행권의 5%, 6%랑은 좀 달라요. 개념이 뭐냐면 원리금 상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매 달마다 원금을 계속 같이 갚는 거예요. 이자랑 같이. 근데 이자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1억짜리 금융리스를 해서 3년 약정이다 그러면 매달 몇백만 원씩 지불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금을 갚는 만큼 이자 금액 자체도 좀 줄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율은 5%가 아니라 뭐 8%, 9% 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 담보대출은 뭐냐면 은행에서 5억 대출 받고 신용보증금에서 10억 받아서 15억으로 내가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좀 어긋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밖에 안 주더라
라고 해서 지금 1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5억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경비 처리가 되면서 대출받는 방법은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택이 있는데 이거를 개인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경비 처리가 되냐? 사업자 대출인데 사업자 대출이 이미 한도까지 돼서 더 이상은 안 나온다. 다만 담보를 걸면 추가적으로 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는 담보 제공만 하는 거지 이 집에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이 아니거든요.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대출은. 그래서 이런 것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총 유형자산 금액을 넘어가지 않는 금액. 그래서 이게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연간 적수예요. 매일매일의 자산의 합계, 매일매일의 부채를 합계를 더해서 비교를 해서 그 초과된 만큼은 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는 이러한 주택 담보 대출, 사업자 대출이죠. 사업자 대출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이자 비용이 100%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일부 대출금을 상환을 하려고 해요. 그때도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한 어떤 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신고한 이제 자산 축적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은 상환할 여력이 된다라는 한도 내에서 상환을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